광복절 특사인데요. 이명박, 이재용, 운명 갈리나라는 주제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단행될 8.15 광복절 특사, 과연 누가 사면을 받을지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부터 좀 짚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취임 약 석 달 만에 20%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는 모양새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그 하락은 뭐 20%대로 하락했던 그런 대통령들도 있으니까, 예, 전 사례들도 있으니까, 뭐 아주 그런 어떤 뭐 경고음은 아니다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도 초기에 한 4, 5개월 만에 50%에서 출발해서 20%대로 떨어졌었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물론 집권 초기는 아니었습니다만 50%에서 한 20%로 떨어진 적이 있고요. 하지만 그러나 지금 경고음이다라고 또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추세선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에서 40%대로 떨어지는 건 굉장히 완만했습니다. 네. 그리고 40%에서 30%대까지는 또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급격했는데 30%에서 20%대 초반까지 떨어지는 건 거의 급격한 선으로 봤을 때는 뭐 갑자기 팍 하고 꺾이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이건 몇 퍼센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론조사는 선이에요. 점과 점이 아니고 어떻게 추세선이 변하고 있느냐 이 흐름이 참 중요한데 지금의 20% 초반까지 떨어지는 그 이 추세선은 낭떠러지처럼 그런 선이 그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 경고음이다. 이게 적색 신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휴가예요. 대통령의 휴가라는 건 보통 관련 검색어, 포탈의 관련 검색어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검색어들이 연결돼요. 장고, 숙고, 숙제, 과제, 뭐 이런 게 늘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휴가 기간 동안은 대통령의 기사가 멀어지잖아요. 그리고 휴가 기간 끝나자마자 이렇게 쇄신한다, 혁신을 한다, 뭐 인적 쇄신을 한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그런 아젠다를 하겠다, 열심히 뭘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국정 전환을 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안 좋은 건 뭐냐면 휴가 기간 동안에도 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물론 그 안에 펠로시 이 국회의장의 방한 때문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를 갖고 휴가 기간답지 않게 그렇게 또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뭐 이래저래 어쨌든 휴가 기간이라는 그런 그 공간 에서도 떨어졌다. 이 두 가지가 사실상 굉장히 지금 대통령실로서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윤 대통령 일단은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경질을 했는데요. 일단 자진 사퇴라고 하긴 하지만 사실상 좀 경질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장관으로서는 첫 낙마예요. 뭐 5번째 낙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나머지 4사람은 임명되기 전에 자진 사퇴 형식을 빌어서 그만둔 거니까 아예 임명한 후에 장관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사퇴한 어떤 사태가 벌어졌고요. 그런데 이유가 개인적인 어떤 결함이 아니고 지금 정책 때문이다. 이게 뼈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는 청문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은 경우에요. 왜냐하면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또는 사회이사 경력이라든지 뭐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러니까 그 사적인 어떤 부분부터 공적인 부분까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을 언론과 야당이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케이스고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게 된 동기 중에 하나가 박순애 장관을 임명하면서 고생 많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언론 때문에 고생 많았다 뭐 이런 표현이 도리어 더 지지율을 떨어뜨리게 만든 계기가 됐거든요. 그렇다면 그야말로 일로서 사실은 만회를 했었어야 됐는데 여기에 일로서 사실은 더 국민들에게 분노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만 5세 이 입학연령 하향
이라는 것이 사실 이전 정부에서도 나왔던 거예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미래기획위원회라 그래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데 거기에 곽승준 위원장이 지금 박순애 그 장관이 그 발표했던 그 내용과 똑같은 걸 그때 발표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또 며칠 못 견뎠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보육에 대한 문제, 지금 뭐 그 어머니시잖아요. 지금 보육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고통 굉장히 심각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빨리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그 이 얼만큼 학교에서 또는 유아원에서 애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설득하고 방안을 내놓고 그 다음에 취약 연령 문제의 장점을 이야기하지 않고 대놓고 취약 연령부터 발표를 해버려서 이게 전교조와 교총 특히 늘 부딪히는 이 이념적인 어떤 사실 양쪽 교육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이거 안 된다라고 최초로 한 목소리를 냈대요. 한 목소리로 그렇게 안 된다고 할 정도의 그런 그 졸속 그 정책을 발표를 해서 도저히 뭐 이 박순애 장관으로 말미암은 리스크를 더 이상 떠안을 수 없다라는 판단으로 사실상 경질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뭐 사실 시작이 아닐까 뭐 인적 쇄신에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또 관심을 모으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 처음으로 단행될 8.15 광복절 특사인데요. 특사 선정에도 고민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어제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어요. 네, 사면심사위원회 열렸습니다. 보통은 뭐 이틀 정도 뭐 위원회가 열리는데 어제 하루만 열렸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뭐랄까요, 쟁점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평소처럼 한 이틀 정도 할 텐데요. 하루에 했다는 건 아주 만장일치로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그 안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사면심사위가 열리면 이제 법무부 장관이 그 의견을 대통령한테 전달하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아마도 쟁점이 되는 부분이 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뭐 추정을 좀 해봅니다. 사면 대상자를 살펴보면 뭐 경제인과 민생사법에 집중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정치적인 어떤 논란을 피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 뭐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 그 다음에 그 이쪽 김경수 전 도지사의 복권. 사면 복권 이런 두 가지를 놓고 견졌을 때 아마도 여기 이렇게 함으로써 얼만큼 통합의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을까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 여론조사를 통해서든 아니면 뭐 민심을 뭐 살펴보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고민을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양쪽 양인 모두 반대 목소리가 더 크지 않았는가. 그 진영 논리로 이명박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대로 또 김경수 지사는 김경수 지사대로 그 반대 목소리를 극복해서 밀고 나갈 만한 동인이 없었다라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역대 대통령의 최초 그 사면들을 보면 대개는 그런 민생 사범들이 참 많았거든요. 예를 들자면 뭐 이 교통법규 위반 그런데 생계를 꼭 해야만 하는 뭐 트럭 운전수라든지 뭐 이런 그 이 생계형 그런 민생 사범들을 뭐 이렇게 사면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초기 맨 처음 이 사면에 주로 그런 어떤 경향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그런 전례를 좀 따르지 않았나 싶습니다.